정우의 신입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응답하라 물리원 39강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응답하라 물리원의 개념 정리의 마지막 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온 그대들 이제 39강과 40강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39강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기 에너지의 이용에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가 전반부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긴장 푸시고 편하게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유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먼저 오늘 공부해야 될 학습 목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적어도 이제 선생님이 이 캐릭터가 이제 39번째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 옆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 문제화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재근 선생님도 이 녹화가 마무리되면 이제 대학생들 기말고사 채점할 텐데 이게 제목이야. 전기기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해버려 그냥. 전기기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는 전기기구를 들고 써보세요. 세 번째,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세요. 아는 대로 써보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기기구가 있는데 이 전기기구들이 이 에너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재근 선생님이 항상 가지고 나오는 뭐 이렇게 뭐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야? 허벌나게 밝아요. 이거 EBS 스튜디오 조명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바로 LED 등이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겁나게 밝은 거. 이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꿍꿍따리 꿍꿍따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어떤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게 전원 장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했다. 거의 그냥 우리 초등학생과 같은 뭐 초등학생 친구들이 수업이 수준이 낮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만들어진 프로펠러가 떨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터잖아요. 분명하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전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빔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겁나게 중요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죠. 이 전기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의 이동이 가능하다. 발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수 있다 이거죠.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크기 전압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하면? 변압기를 사용한다. 물론 교류인 경우에 변압기를 사용하면 필요한 전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장점은 매우 빠르게 수송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도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전기장판에서 삽니다. 선생님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전기장판 속에서 자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 되는 거죠. 열 에너지.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 이거 겁나게 데인저러스한 자. 감전의 위험이 있고 선생님이 특별히 선생님이 이제 둘째 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물리분석과 과장님으로 계세요. 뭐 검색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니까. 특히 이제 그 우리 둘째 형님께서 고재모 형님이라는 분인데 친형님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을 하는데 대부분 전기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쥐새끼가 이 전선을 갉아먹었는데 또 옆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어가지고 합선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스파크 튀면서 옆에 이산화 물질을 태워버려요. 결국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 그거 감수할래? 단점이라는 거죠. 감수.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전기 에너지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런 얘를 좀 변형을 시키겠어요.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드라이하다가 물속에 헤어드라이기 빨아들인 거야. 찌르. 결국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전이 되면 화재 위험이다. 이거 겁나게. 그래서 갑자기 어디 시장에서 불났다. 전기에 의한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주시라.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본격적으로 전기 에너지들 어떻게 전환되어지는지 아주 쉬운 개념 한번 접근해 봅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지금 응답하라 물리원 수업입니까? 수능에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전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전구에 가면 열도 나던데요? 그래요. 근데 이 목적이 빛이지 그것이 열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감독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요 LED야. 겁나게 밝잖아. 선생님이 완전히 천사처럼 보이죠. 화발나게. 자,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비싼 거 이거 2만 원도 넘어. 이거 2만 5천인가 그래. 이거를 빼고 말이죠. 요거 이제 싸구려. 이거 500원짜리인가 그래. 이것을 갖다 끼워버려요. 이걸 끼워버리면 이게 이따가도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빛이 나긴 나요. 근데 갖다 대면 이제 조금 오면 선생님 이거를 만질 수가 없어요. 뜨거. 그래서 만약에 5분 지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치면 안 돼요. 5분 지난 다음에 백열등 한번 손 돌려갖고 넣으면 내가 500원 줄게. 못 한대. 그죠? 굉장히 뜨거워버려요. 그래서 이거 2014년부터 마트에서 안 팔아. 그래서 전부 다 마트에서는 이제 구입할 수가 없다. 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지. 전기세는 겁나게 많이 잡아먹으면서 별로 밝지도 않고 열만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지. 요게 60와트라고 지금 돼 있네요. 지금 60와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몇 와트냐면 긴장 푸시고 5.8와트야. 그러면 선생님 난리 났네. 60와트 전기세 화발나게 먹어. 이거 5.8와트야. 5.8 6와트야 6와트. 그럼 10분의 1이네. 10분의 1인데 밝기를 누가 더 밝았어? 이게 화발나게 밝잖아. 결국 여러분들은 LED 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고재근 선생님 이 녹화 끝난 다음에 LED 회사에서 CF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ED 사야 돼, LED.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리미인데요. 이 전기 다리미 같은 경우 전기가 열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강좌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니크롬선 갖고 와서 달고 가지고 그런 실험 해줬잖아.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전동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다가 엔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동기 집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야? 연료전지를 집어넣어. 연료전지 좀 위험하다. 그걸 감수해. 그래도 이 석탄, 석유, 휘발유 이런 거 안 되니까 훨씬 좋잖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재근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미가 오디오하고 노트북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어 그동안. 근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TV를 사버렸는데 나는 안 볼 거야 절대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오디오라 이거지. 왜 이 오디오를 선생님이 적극 칭찬을 하냐? 라디오를 적극 칭찬하냐? TV 보면서 뭐 못해. 그런데 라디오 들으면서 뭘 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세탁기.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이 드럼 세탁기 속에 전동기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 그래서 어떤 D사의 광고를 보면 모터 10년을 보증합니다.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토스터. 전기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는 이 대부분의 것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기세 화발나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선생님 전기세 정말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장이라는 코디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옷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새벽 지금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선생님 분장을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요 드라이기 선생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거죠. 이걸 버렸더라고 쓰레기통에다가. 그 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접촉불량이에요. 접촉불량. 여기 부분이 접촉불량. 그래서 선생님이 드라이버로 그리고 인도로 해가지고 여기 잘라가지고 다시 이어줬어요. 이게 멀쩡한 걸 이게 버려요 이걸. 그래서 물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죠. 불이 펀덕펀덕 했대 막 합선이 막 불이 펀덕펀덕.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인도로 지져온 거야. 근데 이거 특별히 이거 몇 와트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냐면 1300와트, 1300와트. 그러니까 아마 주인장이 전기세 겁나게 많이 나올 텐데 EBS에서 돈을 대신 내줘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24시간 드라이기를 하잖아. 이거 겁나게 이거 전기세 많이 먹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전기 기구들이 어떤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으로 가는데 이 전기 기구 중에서 특별히 이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류 전동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류가 공급됐을 때 작동이 되는 이 전동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류가 공급됐을 때 작동되는 전동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공급하는 것이 직류였어요. 자, 직류였어요. 자, 직류였어요. 빨간색 플러스 검정색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직류를 공급해 줬더니 작동이 되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아하. 그러면 직류 전동기를 고재근 선생님이 저번 강좌에 분해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를 분해해가지고 이것도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다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직류 전동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강력한 이 코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코일들이. 아하, 잡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잡기를 원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으면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잡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코일이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감독님. 이것이 바로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아하, 이 정류자. 그래서 반드시 직류 전동기 속에서는 요 정류자거든요. 이 정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류자. 그래서 이 정류자하고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직류 전동기인 경우에는 조금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있잖아. 많이 돌다 보면 달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좀 많이 달아있는, 마찰이 돼가지고 좀 달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을 볼까요? 직류 전동기의 구조 간단합니다. 자석 들어있고요. 거기 코일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류 흘려주잖아요. 그렇지.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시켰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직류 전동기는 직류가 공급됐을 때 작동되는 것보다. 자, 그러면 그림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빔 자료 보여주시면, 자, 직류 전동기의 원리를 보여주시면 바로 정류자하고 브러쉬가 있는데 고재근 선생님이 손에다 분필 묻혀가면서 표현했을 텐데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주기 위해서 반원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고재근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의 마지막이니까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재근 선생님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 잡았죠. 여기 파란색.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여기 빨간색. 그런데 여기 반원통이잖아. 그럼 현재 스코어 요 노란색 도선이 빨간색이 붙어 있잖아. 근데 이게 감독님, 이 빨간색이 노란색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이게 한 바퀴 뺑 돌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 선생님, 빨간색이 붙어있던 게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이게 이제 뭔 생쇼냐면 빨간색이 붙어있던 게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전류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꿍꿍따 정류자하고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정류자하고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가 위에 힘 받고 아래 힘 받아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버리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이 정류자라는 것은 코일이 반 바퀴 돌 때마다 코일에 흐른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줌으로써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브러쉬라는 것이 이 정류자와 접촉하는 단자죠. 그다음에 이것이 오래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소리도 좀 시끄럽게 나고 이런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은 이제 교류전동기가 있어요. 교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류가 공급됐을 때 작동되는 전동기입니다. 이 교류전동기에는 이 원리를 살펴주시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요 자석을 말이죠. 여기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금속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본드 붙여가지고 같이 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맴돌이 전류에서도 여러분들 살펴보셨을 텐데 이 회전시키면은 금속판이 함께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공중부양되어 있다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석을 회전시키잖아. 회전자가 같이 함께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일종의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전자기 유도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류전동기의 기본 원리 속에 전자기 유도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교류전동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선생님 보여드렸던 회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코일이 있어요. 고정 코일. 그럼 여기다가 뭘 공급해 줍니까? 교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공급해 주면 고정 코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자석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전자기 유도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결국 요 안에 있는 회전자가 함께 따라서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이 정도 되면 대학교 시험에도 낼만 하거든요.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변화. 왜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걔가 교류였거든. 이 교류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회전 코일에 그렇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고정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함께 자기장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자석이 마치 두 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뭘 받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꿍꿍따리 꿍꿍따. 그래서 교류 전동기는 무엇이 없어요? 정류자하고 브러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교류 발전기의 원리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는 고재근 선생님. 자, 그러면 교류 전동기의 원리를 차례차례 단계별로 한번 살펴주시면 이 교류 전동기는 정류자가 없으므로 수명이 길다라는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류가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가 NS 걸렸는데 이제 SN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SN이 되고 다시 NS가 되는, 이런 계속 자기장이 변하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함께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교류 발전기. 그래서 직류 발전기보다는 교류 발전기가 조금 더 어렵죠. 왜? 거기에 그냥 자기장 속에서 소선이 받는 힘, 전자기력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전자 유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빔자를 한번 주실까요? 이게 백열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백열등이 뭔 죄가 있겠어요. 우리 이제 에디슨이 요 전구 발명해가지고, 우리 에디슨이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뭐 과학자들 모든 사람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발명왕이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꿈이 뭐냐 그러면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 발명가가 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든 백열 전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분이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원리가 같은 이런 전구가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안에를 선생님이 호기심 천국이야 이거 깨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좀 위험하게는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마 여러분 집이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다면 이잖아요. 이거 비록 좀 비싸요. 비싸지만 뭐 여러분들 가격 모른다고 치고, 엄마 내가 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거 한번 분해해봐야 되겠어. 그런 친구가 사고를 치는 친구가 아니라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정말 여기 뜯어볼까? 뜯어보면 여기 뭐 들어있어? LED 들어있잖아. 그리고 LED는 결국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직류가 공급돼야 돼. 근데 고재근 선생님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거 뭐야? 선생님 옛날에 또 검수 선생님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친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교류야, 교류. 교류인데 이건 직류잖아. 이게 비싼 이유가 뭐야? 다이오드는 이 LED는 발광 다이오드는 직류가 공급돼야 돼. 근데 지금 전기 공급해 준 건 뭐야? 교류잖아. 이 교류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 밑에, 감독님, 요 위에 이 부분 말고 요 반원통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거우면서 이게 비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냐면, 바로 백열등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럼 백열등도 여러분들 한번 깨보세요. 집에 가서 깨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스, 아르곤 가스, 아르곤 질소, 가스, 아르곤 질소, 아르곤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 필라멘트가 들어있는데 이 필라멘트가 달궈져요. 달궈지면서 결국 열이 발생하면서 함께 뭐가 발생하냐? 빛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거 외웠던 것 같아요. 꼭지새 뭐 이런 거 외웠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바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리해봐라. 전류의 열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밝은 빛을 낸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내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디슨의 탄소 필라멘트에 비해서 텅스텐 필라멘트는 더욱 밝은 빛을 오랫동안 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탄소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다가 끊어져 버려. 그냥 촛불이 아닌 장점만 있었을 뿐이지 결국 좀 별로 오래 못 사용했나 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양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마트에서 안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또 미리미리 사재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LED로 좀 바꾸세요. LED로. LED 오래 써요. 오래. 아주 오래.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러지 겁나게 밝으면서 겁나게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화장실은 이 LED 등으로 좀 바꿔가지고 등 두 개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빼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백열등이 이런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백열등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EBS 스튜디오 8번을 장식하고 있는 이 조명, 형광등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형광등은
이 지금 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등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된 형광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전자식이어서 바로 스위치를 켜면 바로 이제 불이 들어오죠. 근데 옛날에 우리 감독님 기억하시죠? 형광등 켜면 초쿠다마, 스타트 다마는 일본 말이니까 스타트 램프라 그래가지고 그 램프가 깜빡깜빡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형광등이냐?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죠. 한 박자 늦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구조부터 살펴보는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교류 전원이 일단은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기라는 것이 겁나게 소중한 건데 이게 비싸요. 이 안전기. 이 안전기라는 것을 거친 다음에 양쪽에 이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 요 안에는 형광 물질이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필라멘트가 그냥 바로 달궈지는 게 아니라 이 안전기를 통해서 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건너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하, 그래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보면 키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안전기를 통해서 전류의 고전압. 그래서 굉장히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전압을 굉장히 높여주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이제 드디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누구하고 충돌을 하냐? 수온자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우리 에너지 띠들을 공부했습니다. 수소 원자가 들뜨게 되었다가 수소 원자가 떨어져. 수소 원자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뭐가 방출해요? 그렇지. E는 이꼬로 HF라는 진동수 F 전자기파가 방출해. 그 전자기파가 자외선이야. 그러면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그거 생각나야지. 이 자외선이 방출되는데 이 자외선이 누구를 때려요? 형광물질을 때려요. 그래서 이 형광등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그러면 결국 뭐냐면 형광물질에 전자가 충돌해 주는 거야. 그렇게 충돌을 해주면 결국 뭐가 된다? 빛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열등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빛을 주로 만드는데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은 잡고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물론 오래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백열등은 겁나게 뜨겁다 이거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전류에 겁나게 높은 전압이 흘러줘야 돼. 그러면 필라멘트 양극에서 전자가 나오게 돼. 그럼 전자가 누구랑 충돌해? 수은하고 충돌을 해. 수은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약간 흥분해. 들떴다가 떨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 떨어질 때 전자기파가 방출하는데 그 전자기파가 자외선이야. 이 자외선이 바로 형광물질에 충돌하게 돼. 그래서 빛이 나게 된다 이거지. 적어도 대학교 시험이었다 그러면 형광등의 작동 원리를 그림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굉장히 여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발광 다이오드. 오늘 겁나게 발광 다이오드 많이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림 자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는 광 다이오드 아니야. 발광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LED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즉 전원 장치에 공급해 줘야 돼. 전기를. 그러면 P형에다가 플러스, N형에다가 마이너스, 마치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델타 E는 HF,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결국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도 열이 나진 않겠지. 그렇지만 바로 주로 빛을 내는데 결국 전기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이요. 놀랍잖아요. 6와트고 60와트인데 밝기는 더 밝아. 단점은 뭐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 실용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오랜 시간 사용하면 번점 뽑을 수 있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의 겁나게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또 빔 자료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발광 다이오드는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겠죠.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들이 출제자 선생님이라면 백열등 내겠어요? 형광등 내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 LED가 겁나게 중요한 거야. 보세요.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최대 10만 시간. 10만 시간 뭐 며칠이 뭐 날짜를 따질 수가 없어. 허벌나게 효율이 높다. 효율도 높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스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충격 줘도 잘 안 부서지더라고. 세 번째, 크기가 작고 에브리바디. 어떤 반도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에너지 델타 E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색을 이렇게 결국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조명기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말만 다 써져 있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을 발광한다. 그러면 영상 표현이지 않지.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거의 야구장의 전광판, 축구장의 전광판 전부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외선 영역의 발광 다이오드. 요거 신호 감지용인데 요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아하, 그러면 리모컨 수신부 말고 송신부에서 적외선 영역의 발광 다이오드를 쏘는 거야. 그 리모컨 누를 때 뭐 보여 안 보여? 뭐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 결국 안 보이는 거야. 적외선. 그다음에 자외선 영역의 발광 다이오드는 살균 소독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외선 진동수가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미생물들 그냥 막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살균 소독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특별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빔자를 넘겨주시면 전열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전기장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빛이 아니라 열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E는 이꼬로 전기 에너지 E는 이꼬로 VIT 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W는 JQ.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연력학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W는 JQ 열의 일당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요 J는 뭐 상수고 무슨 말이냐면 이 W하고 Q하고 이게 전환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W는 단위가 뭐였어요? 줄. 그다음에 킬로칼로리. 예.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Q라고 써버렸어요. Q는 이거로 VIT. 자 그러면 식 하나 더 있는데요. I 제곱 RT. 또 하나 있는데요. R분의 V 제곱 T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 우리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물리원에서 마지막으로 39강을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전기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제일 밀접하잖아. 전기가 제일 밀접해요. 이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보여드렸어요? 니크롬선. 그래서 오늘도 니크롬선을 가지고 왔어요. 필요한 친구들은 게시판에다 수강후기 남겨두시면 제가 니크롬선 1m씩 여러분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결국 우리가 헤어드라이기. 그래서 우리 주인장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집에서 분해를 이미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니크롬선 맞잖아. 니크롬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인장에서 사용하는 이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죠? 업소용이라고 써있어요. 업소용.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미용실 같은 데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력해야 돼. 그냥 바람이 약하게 나오면 안 돼. 그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이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팬 모터가 아주 센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도 허벌나게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열을 겁나게 낼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이 작동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작동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작동 스위치를 딱 켜고 보세요. 이걸 켠 상태에서는 뭐만 나오고 있어요? 찬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보면 찬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연결해. 그러면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근데 뜨거운 바람 약이야. 그러면 뜨거운 바람 강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병렬 연결을 다시 시켜.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달궈지면서 바람 불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겁나게 좋은 우리 그림이네요. 스위치가 이렇게 1단, 2단, 3단이 있다라는 거죠. 켜져 찬바람. 이거 약한 따뜻한 바람. 요거 켜. 중요한 것은 이거 두 개 같이 켜야 되는 거야. 세 개 다. 그러면 뜨거운 강력한 바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선생님이 정주의한 내용이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에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은 선생님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에너지 효율 1등급짜리 냉장고 사가지고 시골에서 우리 신길자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를 다 집어넣었어요.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심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적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비 전력이 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전기세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 1법칙에서 공부했잖아. 일을 많이 하려면 그렇지 뭐 많이 먹여줘야지. 그래서 결국 전기세가 많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전기기구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진공청소기인데 모델 ITC 869.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번호. 여기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몰라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중요해. 여기 얼마 공급돼야 돼? 220V 공급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60Hz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1390W. 장난 아니네. 진공청소기. 그래서 이 진공청소기 사실은 선생님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산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가 진짜 필요할까? 그래서 적어본 거야. 진공청소기 없어도 되잖아. 이게 그냥 이렇게 주스면 되잖아. 그냥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로 하면 되고, 전기밥솥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냄비에다가 밥을 해서 먹으면 되잖아. 가스레인지 선생님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불 지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사는데 별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걸 사려 해. 왜냐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배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지. 일을 하면서 청소를 막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소비 전력이 1390W다. 전기세 해벌나게 많이 나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 AD 선생님과 예비 실험을 함께 했는데 이거 6A거든요.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충격적인데 아까 국가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0.1A면 사람이 웬만한 시간이 흐르면 몇 초 안 되는데 그냥 사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러니까 6A면 장난 아니죠. 1A면 사람이 10번 죽을 수 있는 거고 6A는 허벌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지. 냉장고 옆에 가지 마.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옆에 가지 마. 그게 만약에 쥐새끼가 갉아먹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고 있다 만져버렸다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건전지 만지고 있으면 죽지 않는 이유가 전류가 약하게 흐르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바로 전류가 중요해. 이 전류가 6A다.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지. P는 이꼬로 요거 P는 이꼬로 T분의 2라 그랬어. 그래서 결국 뭐나이? VI.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I 제곱 R. 그 다음에 뭐야? R분의 V 제곱. 단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와트라 이거. 와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면 무조건 와트를 보는 거예요. 와트. 근데 와트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뭘 감수해야 돼? 전기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LED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와트 수는 작은데 진짜 빛이 많이 내잖아. 이런 게 좋은 전기기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쫙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익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전기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E는 이꼴 먼T VIT I 제곱 RT R분의 V 제곱 T. 이거를 단위 시간 동안 1이 초로 나눠주는 거 VI I 제곱 R분의 V 제곱. 단위가 뭐가 된다? 와트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력량은 뭡니까? 전력량은 전력을 사용한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이때 시간은 초가 되겠고 이때 시간은 아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꿍꿍따리 꿍꿍땅 와트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마치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 공식이 똑같은 듯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시간이 t, 초, 세크냐 아니면 t가 아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내려면 그렇죠. 전력량계의 눈금 수치를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력량계인데요. 요 뒤에 있는 이 7자는 읽어주지 않고요. 우리 감독님 5877 단위가 킬로와트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밑에 메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관문 여시면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붙어 있어요. 그 현관 오른쪽에 바깥에 붙어 있는데 요게 겁나게 쏜살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전기세 허벌나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호기심 천국이야. 여기 나부로 밀봉이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나부로 밀봉되어 있는 것은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부로 밀봉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임금이 봉인한 거야. 이건 절대 열 수 없어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어떤 친구가 또 물리 고재근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요 나부로 봉인된 걸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열어가지고 뒤에다가 강력본드로 붙여버려. 또는 이게 껌딱지를 붙여버려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숫자는 이렇게 돼요. 5877 있지. 근데 그 다음 달에 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877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요거 빼주면 그만큼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전력 양계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전기를 얼마 쓰고 있는지 보면 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면 옆집값도 분쟁이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거 있잖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콘서트 이거 다 뽑는 거야. 다 뽑고 전기기구 다 내려. 물론 이제 냉장고에 있는 뭐 고기는 다 썩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 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쫙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안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근데 이게 막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옆집에서 전기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다 빼버리면 이게 돌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고재근 선생님이 전 세계 최초로 그것이 아니라 전력 양계를 아마 EBS에서 들고 온 선생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준비한 전력 양계.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물리적 개념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윤리와 철학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 이거 미개봉 신품인데 여기 어떻게 1이라는 눈금이 있나요? 요거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자동차도 처음 샀을 때 그 에이드님 그 0km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장에서 좀 몇 번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이것도 테스트 아니라고 요 밑에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자 숫자는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건 빵빵빵빵이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미개봉 신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해도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감독님께서 요거 보십시오. 요거 납으로 봉인돼 있잖아요. 요것도 납으로 봉인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납으로 봉인돼 있는 것을 어떤 친구들이 요거 뜯으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잔대가리가 하면 안 되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선생님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자석이 붙어버리면 요 철이 어떻게 되냐면 자화돼가지고 요거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석 갖다 붙이려는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깨가지고 유리 넣으려고 하지도 검은 딱지를 넣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딱 봅니다. 겁나게 무거워 이거. 허벌나게 무거워. 허벌나게. 이게 바로 전력 양계를 보시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선생님 동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안산의 이 경수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 고 나온 선생님 동생인데 얼마나 이 물리 선생님인 오빠를 본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도 더 철두철미하냐면 집에 나올 때 모든 거 다 냉장고 빼놓고 다 뽑고 나온다는 거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대기 전력까지 다 이렇게 잡아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 전기에너지 전략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력 양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고재근 선생님이 아니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게 바로 돼지 콧구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가정집 전기가 병렬인 이유를 고재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력 양계가 설치되어 있고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끊어지라고 표지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개의 전기 기구들을 지금 현재 수과 무슨 연결로 해놨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오른쪽에 오랜만에 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기기구가 이렇게 병렬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 세탁기, TV, 오디오 이런 거요. 철수야, 우리 TV 한번 볼까? 엄마가 이런 거지. 그럼 이 집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죠? 선풍기 켜고 세탁기 켜고 TV 켜고 오디오 켜야지 TV가 켜지는 거지. 이런 집은 미친 집이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 선풍기 보세요. 선풍기, 세탁기, TV, 오디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끊는다. 그럼 이것만 작동되는 거죠.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계속적으로 무슨 연결됐단 말이에요? 병렬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계속적으로 병렬 연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돼지 콧구멍, 멀티탭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탭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콧구멍들이 겁나게 막 들어있잖아, 멀티탭. 그래서 고재근 선생님도 양심 고백하건데 선생님 책상 옆에 12개짜리 돼지 콧구멍이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12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쓰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고재근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 어떤 걸 아냐면 여기에다가 세탁기, 여기에다가 헤어드라이기, 드라이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진공청소기,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러지는 않잖아. 왜냐하면 이랬다면 이 집 난리 나버려. 왜냐하면 보세요. I는 니꼬루 R분의 V에서 병렬 연결하는 이유는 전압이 일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연결하고 있는 거야? 병렬 연결하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병렬 연결을 하면 뒤집어서 더해가지고 R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합성 저항값이 되게 작아져. 그럼 I가 어떻게 돼버려? 허벌나게 커버려. 그러면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보잖아. 그럼 과전류야, 과전류.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지면 도선이 못 견뎌. 뜨거워가지고 피복을 다 녹여버려. 그래갖고 합선돼버린 거야. 그럼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 허용 전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두꺼비 집이 있어요. 그 두꺼비 집을 고재근 선생님이 띄워왔어요. 바로 이것이 두꺼비 집이에요. 이것이 두꺼비 집인데 우리 감독님 이렇게 백이 이렇게 뒷 배경이 녹색인 게 좋잖아요. 이게 두꺼비가 살고 있다 그래서 두꺼비 집이 아니에요. 이거 있는 집은 거의 이제 선생님 이거 오픈해 볼게요. 웜에 여기 뭐 들었어요? 웜에 퓨즈 들었네. 퓨즈. 그럼 이게 뭡니까?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 전봇대에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있죠. 요 밑에 요 밑에가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퓨즈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은 전류가 막 있어버려. 그럼 여기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납이 녹아버려. 이게 이 퓨즈가 녹아버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또 맥가이버라고 어떤 짓을 하냐면 선생님 요 퓨즈 대신에 제가 임시 방편으로 철사를 좀 연결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난리 나버려. 왜냐하면 퓨즈가 녹아줘야 되는데 철사가 연결되면 녹지 않고 계속 전류가 흐르다가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피복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와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을 딱 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선생님 요렇게 이 퓨즈 끊어지면 철수가 심부름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퓨즈 좀 사와라 그러면 뭐 100원어치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 엄마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막 과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했구나 하고 이제 딱 이제 코드를 몇 개 뽑잖아요.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같이 돼지 콧구멍 했다가는 그 집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여러분들 벽에 있잖아요. 벽부 콘서트에다가 냉장고만 딱 꽂아야 돼. 냉장고만. 아시겠죠? 선생님이 사용하는 거야. 이 컴퓨터 옆에 있는 것들이잖아. 스탠드 뭐 30W밖에 안 되잖아. 그다음에 뭐 아이폰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 전화기 충전기 매우 다 되지도 않아. 그냥 그런 것들만 사용하니까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게 불쌍하게 철수가 맨날 추운데 이거 여름에 추운데 겨울에 막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이게 이제 준비됐는데 여기 바로 감독님 누전 차단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누전 차단기인데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이게 어떻게 되면 지 스스로 싹 떨어져.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여기 이거 들어오는 거군요. 이거 뭐야? 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싹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감독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 누전 차단기에 여기 30A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이 30A가 결국 한계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30A까지 이거 견디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제 딱 보세요. 실제로 결국 이렇게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주면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 전력량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설치해야 돼. 그럴 거 아니야?
거기 맞는 것을 설치해야지. 이걸 만약에 30A짜리가 아니라 한 100A짜리를 막 이렇게 걸어 차단기로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런데 도선, 옥내 배선은 절대 100A를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다 전기공학과 나오신 분, 그런 분들한테 전기 설비 맡기셔가지고 요걸 계산을 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생활 속에서 이 전기 에너지는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변압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변압기가 이제 40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수능 2014학년도 새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대수능 문제에 또 떡하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차영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 고재근 선생님, 장인수 선생님, 뭐 민석환 선생님, 그 밖에 물리 선생님들 강의 그냥 쭉 듣고 있으면 그냥 다 뭐 어떤 친구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잖아. 그냥 하던 거 그냥 맨날 하던 것이 그냥 나와. 생각해 보세요. 고2 때부터 이렇게 많은 강좌들이 준비가 돼 있고 또 고3 돼서도 수능 개념, 뭐 수능 특강, 뭐 엔제, 뭐 하발라게 많잖아. 계속 선생님도 이렇게 변압기를 지금 몇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변압기를. 실제로 내가 EBS 스튜디오에 변압기도 갖고 와가지고 몇 번을 보여줬잖아요. 몇 번을. 근데 수능에 또까지 나와요. 이걸 틀려버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긴장 푸시고 요 변압기의 원리는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 뭐 다른 거 하시려 하지 말고 일단 학생이시니까 여기 이게 1차 코일에 뭘 감았어 이렇게. 그럼 이 가문수가 N1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가문수는 뭐냐면 N2야, N2. 이 가문수가 이게 뭐에 비례하냐? 선생님, 이거 겁나 많이 했잖아요. 가문수가. 뭐에 비례해요? V1, V2. 전압에 비례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전류에는 반비례해요. 이게 수능 문제 그대로 나왔다 이거야. 이걸 아직까지 모르래요?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거 왜 비례냐 이거지. V는 이코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것이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 아니에요. 전압과 가문수는 비례해버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교류가 흘러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기장이 변해보니까 이쪽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압이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V하고 N이 비례잖아. 이거 V하고 N이 비례야. 그 다음에 요거 수능에도 그대로 나왔더만. 여기 들어온 입력과 여기 나가는 출력이 똑같아야 돼. EBS 지금 8번 스튜디오에 8분이 계시잖아. 나갈 때 8분이 그대로 나가셔야지. 한 분 남으면 큰일 납니다. 문 잠겨져가지고 전기 내려버리면 추울 거예요. P1과 P2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들어온 거 뭐야? V1, I1. 나가신 분은 누구야? V2, I2가 되잖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그자그로 곱해봐. 그러면 같아 해보잖아. 이거 수능에 떡하니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야. 기본기에 충실하면. 그래서 뭐 딴 사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교육 받을 필요 없고 공영방송 EBS만 열심히 들으시면 대수능 만점에 그냥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을 총정리 한번 해봤어요. 1강부터 시작하고 39강까지 쭉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줬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강의를 했고 문제는 2문제씩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어요. 풀지 못해도 돼. 그리고 선생님이 40강의 대수능 2014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떡하니 이제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못 풀어도 돼.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되겠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 분필도 안 가지고 대본 그 문제만 읽음으로써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선생님이 40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대단원의 40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